최근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횡령죄에 대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건태의 이법 저법 이번 순서에서는 횡령죄의 정의,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횡령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횡령죄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구성 요건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두 번째,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세 번째, 횡령 또는 반환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 즉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권이나 회사의 임직원이 횡령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횡령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은 동업관계에 의한 횡령죄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권을 함께 사서 한 사람이 당첨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에게 배분을 안 한 경우에 대한 판례도 있는데요. 복권을 구입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4명이 복권을 확인한 결과 2장의 복권이 1,000원씩 당첨되자 이를 다시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복권을 골라 잡아 당첨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복권을 확인한 4명 사이에서 어느 누가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그 당첨금 전액은 4명의 공유라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 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뇌물을 전달해달라고 의뢰받은 돈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